보이스피싱에게 당해 큰 돈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한 집의 가장이면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우면서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다 보니 월급만으로는 좀 생활이 불편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선물 등 재테크를 한다고 뛰어들었다가 결국엔 빚만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매우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한대출이라고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춰보고자 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의 말대로 행동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속아 무려 3,300억만 원이라는 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기존 대출금 상환 완료 목적으로 아무 의심 없이 시키는 대로 외부에서 은행연합회라는 소속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돈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아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보니 돌아오는 대답은 수거책을 잡아도 현금 회수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날 이후로 저는 현재 회사 생활이나 식사, 밤에 잠자기 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나 같은 인간은 살아서 무엇 하나라는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조직들에 대한 화남, 분노, 미움, 원망 그런 마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다가 한편으로는 또 없는 형편에 또 돈을 빌린 저희 집사람과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죄송함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남에게 말도 못하는 창피함, 억울함, 어리석음 등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생각이 동시에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로 인해 최근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졌고 몸도 아프고 이번 일로 인해 제 나이 50세 인생에 깊고 커다란 상처를 갖게 되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실을 잊고 다시 평정심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첫째는 고발을 하시고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다른 피해, 나 말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셔서 내 돈 받는다 이거보다는 제3자 새로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현금을 줬다 이러면 현금에는 주고받았다는 영수증이 있는 것도 아무 표시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 받기가 확인증이라고 있었는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다 가짜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현금을 준 건 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학습비다. 보이스피싱에 1억을 당했으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3천만 원 당했어. 다행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필요하고요. 그럼 두 번째, 마누라하고 장모하고 불러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창피하다. 보탬도 못 되고 빚만 지우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낫겠냐.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겠습니까?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냥 죽으려고 그럽니다. 물어봐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 부인이나 애들이 아이고 여보 돈을 잃어서 아깝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당신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럴까? 아이고 인간아 네 같은 인간은 죽는 게 낫겠다 이럴까? 그래도 처음에는 좀 욕을 했었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멍청하냐고 막 욕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차피 사건은 발생됐고 그래도 저도 되게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래도 어쨌든 살아서 또 벌어서 또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죽어버리면 남편도 없고 애들 아빠도 없고 돈도 못 받고 이래야 되잖아. 그럼 자기가 정말 미안하면 남편 역할 제대로 하고 애들한테 아빠 역할 제대로 하고 열심히 돈 벌어가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자기는 지금 어디 속아가 돈을 엉뚱한 데 갖다 버려놓고 그럼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럼 손실은 누가 보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마누라가 손실을 다 보잖아. 예. 그것 때문에 남편이 잃고 돈 잃고. 그 자기 무책임한 태도지 그게.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네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오히려 여보 미안하다. 내가 바보 같은 짓 순간적으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앞으로 이걸 학습비라고 생각하고 이제 바보 같은 짓 순간에 돈 버는 거 그런 건 이제 그만하겠다. 투자니 뭐니 이런 짓도 안 하고 요즘 투자가 어디 있어요? 다 투기지. 자기 심리도 투자 개념이 아니잖아. 투기적인 심리지. 그러니까 이제 노름판 끝내겠다.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이 자기의 이런 투기 심리를 오히려 확실하게 이게 얼마나 피해가 큰지를 보여준 하나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죽다가 살아날 만큼의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신 차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투자든 뭐 주식이든 뭐 진행한 건 이제 그만 따지고 앞으로는 직장 생활하면 월급이라도 받아가 차곡차곡. 근데 갈수록 이게 자꾸 집착을 하면 자기는 또 사기당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런 돈을 한꺼번에 이거를 갚아야 되잖아. 그죠?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또 누가 얘기하면 또 쏠게 되지고 또 쏠게 되지고 이렇게 악순환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뭐 집을 날린 것도 아니고 뭐 가족이 죽은 것도 아니니까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거는 뭐 자기 자유지만은 자기 목숨이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거는 손실을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다. 부인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부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기로 인해서 부인의 입장에서 보세요. 남편도 잃고 돈도 잃고 빚만 떠안았잖아. 네. 자기가 부인한테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거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어리석었다. 앞으로는 이제 조금 세상을 유의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부인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죠. 지금 많은 생각들이 막 한꺼번에 막 몰려들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는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자기가 어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 여기서 빠져나갈까? 이렇게 자꾸 자기 합리화의 그 수단입니다.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고 앞으로 정신 차려 살겠다. 이렇게 나가야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고, 지금 잔머리 자꾸 굴리는 건 뭐냐면 무책임하게 자꾸 책임을 안 지고 빠져나갈 지금 궁리를 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일을 처음이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시 이걸 깨끗이 잊고 다시 잘 살아나가야 되는데 뭐 미안함하고 뭐 어리석음, 멍청함, 뭐 원망, 뭐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들다 보니까 저도 막 한숨이 나오고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나빠지면 누구 손해요? 저만 손해죠. 그래서 또 바보 같은 짓 하잖아. 돈 그거 갖다 3천만 원 퍼주고 또 자기 건강 해치는 짓까지 하잖아. 돈만 낼거 건강이라도 안 잃어야 현명한 사람 아니야? 예, 그러면 스님께서는 앞으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을지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뭘 듣고 또 해달라 그래?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욕심에 눈이 어두워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앞으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고 부인하고 애들한테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최소한도의 역할이라도 죽어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역할이 나으니까 최소한도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잠 푹 잘 자고 건강하고 잘 먹고 건강해서 뭐 남편 역할, 애들 아빠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근데 뭐 그거 딴 게 뭐 더 새로운 방법이 뭐가 필요해요? 말은 쉬운데 이게 좀 실천하기가 좀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는 자기가 바로 면피하려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여서 뭐 동정을 받거나 뭐 죽어가지고 어떻게 면피를 하려거나 지금 장깨 부린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예.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끝나고 무릎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뭐 제가 그놈이 고로 사기를 치는 걸 몰랐습니다, 뭐 어땠습니다, 뭐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어쩌습니까, 이런 얘기는 다 아직도 정신 안 차렸다 이 얘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싹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다 잊고 그냥 제가 정상적으로 그냥 생활을 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 잊고가 뭐 있어요? 잊고 왜 그걸 잊어? 돈을 잃었는데 어떻게 잊어져 그게? 학습비라고 생각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바보같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잃었으니까 앞으로 정신 차려야 되겠다. 1억 읽었으면 어떡할 뻔했노? 그래도 3천만 읽었어. 다행이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손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것이 꼭 나쁜 상황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걸 자기가 발견하면 되지. 내가 잘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뭐 앞으로 뭐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저기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제일 낫지. 그럼 안 하고 뭐 할래? 죽을래? 비정상적인 생활을 계속 할래? 술 마시고 그러면 뭐 계속 그렇게 자고 뭐 그렇게 할래? 그럼 뭐 병원비만 더 들지고 술값만 더 들지. 그런 구질구질한 얘기 하지 말라니까. 예. 그래서 스님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투자해가 손실을 좀 하다 보니까 그걸 갚으려고 하는 그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뻔한 그 어리석은 짓을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 정신 차리겠습니다. 여보 미안해. 앞으로 그런 일 안 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이런 것도 안 하고 월급 받고 살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부인한테 대신에 집안일 잘 거들어주고 그렇게 생활하면 되지. 뭐 돈 좀 벌어가 자기가 좀 벌었으면 어떡하겠어. 부인한테 큰 소리 치고 그 돈 갖고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자기 잘난 척하고 이럴 거 아니야. 요번에 자기가 별로 잘난 인간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좀 알고 부인한테 잘하고 정신 차리고 살면 부인이 처음엔 좀 기분이 나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화위복이 된다. 예. 희왕지 일어난 일이니까 전화위복으로 삼자 이 얘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잃고 스님한테 물어가 또 야단 받고.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려야 돼. 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어쨌든 사건은 벌어졌고 손실도 발생이 됐고 제 인생에서 어떤 뭐 어떻게 보면 큰 결점이라든지 결함이 생겼는데 일단은 이걸 하루빨리 극복을 하고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다시 평정심을 갖고 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저희 집사람하고 어머니한테 좀 더 그 잘 하는 걸로 하고 저희 집사람도 그냥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직장만 다녀라 딴 거 하지 말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가장이다 보니까 좀 더 돈을 더 벌고 좀 더 풍요롭게 살려는 그 단순한 생각에 그렇게 자꾸 일이 좀 잘못됐는데 아무튼 이제부터는 좀 정신을 다시 잡고 정상적으로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부인은 뭐 돈 잃은 거는 아깝지만은 그래도 내 말 안 듣다가 계속 딴짓하다가 이제 저렇게 크게 하면 당해야 저기 정신 차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크게 하면 당했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요. 이제 돈으로 부인하고 뭐 장모하고한테 못 갚더라도 대신에 뭐 친절하게 싹싹하게 서비스를 해가 갚으면 되잖아. 그러면 뭐 천금보다 또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는 것처럼 꼭 돈으로 다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부인도 직장 다니고 하니까 둘이 착실하게 생활하는 게 좋아요. 요번에 우리가 막 부동산 광풍 불고 주식 광풍 불다가 부동산 그냥 몰락해가 엄청나게 뭐 영끌족이라고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저도 증문적 서랍 뭐 이렇게 날린 사람이 수도 없으니까 이런 게 많이 올라오고 요번엔 또 어때요? 요번에 그 블랙 먼데이가 보셨죠? 예. 주식이 막 하루아침에 막 치는 거. 그 전날까지만 해도 막 뭐 인공지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난리를 피우다가 이러잖아요. 이게 전부 투기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투자가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걸 할수록 이런 게 어느 순간에 더 옵니다. 데이터를 뭘 집어넣어가 어떻게 되면 팍 떨어지거나 팍 오르거나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수천억, 수조, 수십조 가지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한쪽으로 좀 잃더라도 조정이 가능하지만은 자기들 같이 개미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실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친구들이 뭐 해가 돈 벌었다, 뭐 해가 돈 벌었다 할 때 이제 욱 해가지고 참석하면 벌써 늦어요. 투자를 하려면 주식이 떨어져가 자살하는 사람이 생겼다. 지금이 아니고 지금 이 정도 떨어져서는 안 되고 막 자살하고 난리가 나고 이러면 좀 사야 돼요. 그리고 너도 나도 주식해가 돈 벌었다고 막 주식하자고 바람이 일어나면 갖다 팔아버려야 돼. 이러면 한 5년이나 10년 사이에 그렇게 하면 돈 벌어요. 여러분들이 그 단기 투자를 막 따라가면서 하면 늘 살 때는 상투 잡고
팔 때는 이제 골짜기에서 사고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자기 뭐 한번 해보니까 자기 머리가 그렇게 재바르게 영리하게 막 척척해가 단기 투자를 해가 돈 벌 그런 수준 안 되잖아. 보이스피싱에 속는 수준 갖고 뭘 투자를 해. 그러니까 이건 나하고 체질이 안 맞다. 탁 손 끊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이게 전화위복이 된다 이 얘기.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자기한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잘 때라고 하는 얘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나는 인상 쓰지 않고 글을 씁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나의 첫 필사노트.